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 채널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나누러 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억이 있어도 불행한 노후가 있고 2억으로도 행복한 노후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을 찾은 분들의 특별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300분 이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돈이 아닌 관계의 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등산 동호회 친구들이 우울증 치료제보다 낫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줄이는 현명함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은 무리한 대출이나 과도한 생활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적을수록 마음이 더 여유롭네요. 셋째, 하루 30분 운동의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20년간 하신 78세 김영태 할아버지는 여전히 손자와 축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시작한 작은 습관이 노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지혜입니다. 73세의 스마트폰 당사가 되신 박영희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섯째, 작은 취미의 큰 행복입니다. 매주 토요일 동네 공원에서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모임을 만드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입니다. 은퇴 후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작은 배려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보, 잘 잤어. 라는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세 분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청춘산악회를 이끌고 계신 김동연 할아버지 75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10년 전 은퇴와 함께 찾아온 우울감을 이기기 위해 등산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0명이 넘는 회원과 함께 전국의 명산을 다니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인생에 제2의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임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등산 후에는 꼭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산에서 흘린 땀만큼 우리들의 우정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김동연 할아버지의 특별한 노하우는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등산 모임을 넘어서 회원들의 생일 모임을 챙기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매일 안부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아픈 회원의 병문안도 함께 가십니다.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게 가장 큰 후회였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마다 설렙니다. 나이 드니까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인공은 실버 유튜버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박미숙 할머니 68세입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유튜브 보는 것이 그저 신기했어요. 그러다 문득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영상 편집은커녕 휴대폰 촬영도 서툴렀지만 요즘은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편집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박 할머니의 채널 할매의 소소한 일상은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고 반찬을 만드는 소소한 일상을 담은 영상이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그저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새로운 영상을 기획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수입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댓글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세 번째 주인공은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정경호, 한미영 부부입니다. 정경호, 한미영 부부의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은퇴하신 정경호 선생님과 초등학교 교사였던 한미영 선생님은 아파트 지하 상가에 빈 점포를 개조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책 좀 빌려주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루 평균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우리 동네의 명소가 됐죠. 이 부부의 도서관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 소통입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도 봐주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정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활력을 얻으시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운영하는 인생 이모작 스터디입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부터 이미 은퇴하신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나누면서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이 부부의 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세대가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는 디지털 시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세대 차이를 실감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한미영 선생님은 특히 은퇴 후 부부 관계에 대해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도서관 운영을 함께 하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따로 있어요. 남편은 주로 행정적인 일을, 저는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죠.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는 도서관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활용법까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기술들을 배우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공간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동네의 문화 사랑방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난 인연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걸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주인공은 실버 파티쉐로 유명해지신 최영자 할머니 67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때였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제과 제빵 학원 광고를 보게 됐죠.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빵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최 할머니는 수강생 중 최고령자였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6개월간의 기초과정을 마치고 1년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해서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목표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현재 최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제과제빵 강사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채널 할매의 달콤한 부엌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든 빵을 먹고 웃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행복해요. 특히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빵을 만들 때가 제일 즐거워요.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우리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시니어 모델로 변신하신 박상철 할아버지 73세입니다. 4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우연히 백화점 시니어 모델 공개 오디션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하더군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문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바른 자세를 위해 시작한 필라테스가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예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됐죠. 무엇보다 제 나이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박 할아버지는 다른 시니어 모델 지망생들을 위한 멘토링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다른 분들도 그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이어 특별한 도전으로 제3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실버 카페의 대표 바리스타가 되신 이정숙 할머니 69세입니다. 처음 커피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엄마, 그냥 편하게 쉬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손주들이 할머니가 내린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 커피가 최고예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거든요. 이 할머니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후 같은 교육을 받은 동년배 5분과 함께 실버 카페 청춘다방을 오픈했습니다. 우리 카페의 특별한 점은 추억의 메뉴예요. 달고나 커피, 흑임자 라떼 같은 건 젊은이들에게도 인기가 많답니다. 특히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쿠키는 품절 대란이 날 정도예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들이 운영하는 시니어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실패의 두려움도 크시죠. 저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특히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반응이 아주 좋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실버 댄서 김영수 할아버지 72세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어요. 관절이 안 좋아서 의사가 추천해 준 거였죠. 그런데 춤을 추다 보니 어느새 무대에 서게 됐어요. 지금은 시니어 힙합 크루 활동까지 하고 있답니다. 김 할아버지가 이끄는 청춘 힙합단은 전국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한 댄스 테라피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죠. 춤을 추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시간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전에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대 공감 힙합 페스티벌입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춤추며 교감하는 행사인데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무슨 힙합이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먼저 춤 배우러 오기도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은퇴 후 더욱 돈독해진 부부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년 차 새내기 부부로 불리는 장태호, 김명숙 부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티격태격하는 일도 잦았죠. 김명숙 할머니의 회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부부 댄스 교실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맞추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서로 웃으면서 틀리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묘하게 즐거웠죠. 무엇보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으면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장태호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시니어 부부 댄스 동호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20쌍의 부부가 모여 함께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춤추는 시간도 좋지만 춤이 끝난 후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 소중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특히 은퇴 후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들이 제안하는 행복한 노후 부부 생활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되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는 것. 둘째,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것. 셋째, 매일 아침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것. 넷째,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것. 다섯째, 하루의 마지막은 반드시 함께 보내는 것. 요즘은 매일 저녁 산책을 해요. 손잡고 걸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시작한 실버 부부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부부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의 시행착오가 다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황혼 육아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 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표 영어 선생님으로 유명해지신 박순자 할머니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 영어 교사였거든요. 은퇴하고 잊고 있었던 실력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박 할머니는 지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머니와 함께하는 영어 스토리텔링 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영어로 하는 전래 동화예요. 흥부와 놀부를 영어로 들려주면서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비싼 학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우리 같은 할머니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보람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3세대 영어 북클럽입니다. 할머니, 엄마, 아이가 함께 모여 영어 동화책을 읽어요. 각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두 번째 주인공은 실버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는 정민수, 이영희 부부입니다. 은퇴 후에 손주를 돌봐주게 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게 할미할비 놀이터예요. 이들의 키즈 카페는 일반 키즈 카페와는 다릅니다. 전통 놀이와 현대적 놀이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하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공기놀이, 땅 따먹기 같은 전통놀이를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들이 요즘은 푹 빠져 있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조손조손 플레이 타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어요. 장난감도 옛날 것과 요즘 것을 적절히 섞어뒀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놀이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아이들과 함께 현대식 놀이를 즐기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스마트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실버 IT 강사로 변신하신 최병철 할아버지 70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5년간 전자회사에서 근무했어요. 은퇴 후에도
IT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걸 보면서 나도 계속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보다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할아버지는 현재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히 키오스크 극복하기, 스마트폰 200% 활용하기 같은 실용적인 강좌가 인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기 사용법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니 더 중요한 게 있더군요. 바로 디지털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에요. 우리 나이대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없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간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어르신들께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저희 같은 시니어 강사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팁을 전수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실버 유튜버 학교를 운영하시는 김미란 할머니 67세입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시니어들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더라고요. 김 할머니의 채널 할매의 디지털 라이프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요즘은 실버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 촬영부터 편집, 채널 운영까지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죠. 특히 어르신들만의 강점을 살리는 콘텐츠 기획에 중점을 둡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크리에이터 마켓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직접 만든 상품도 팔고 팬들과 만나는 행사를 열어요. 온라인에서만 보던 분들을 실제로 만나니 더 즐겁죠.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이 뜨거워요. 노후 재테크의 달인이 되신 분들의 특별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백만장자 할아버지로 유명한 송기철 할아버지 76세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2억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자산이 10억이 넘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요? PLAN이라는 제 원칙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 수입 확보, 부채 제로 상태 유지, 분산 투자, 정보 네트워크 구축, 가장 중요한 건 적게 벌어도 꾸준히 원칙이에요. 고수익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본 지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도 일찍부터 준비했고 퇴직 전에 모든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현재 시니어 재테크 스터디를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모여서 경제신문을 함께 읽고 공부해요. 특히 요즘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주인공은 절약 연구가로 불리는 박영순 할머니 73세입니다. 월 생활비를 50만 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절대 궁핍하지 않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죠. 박 할머니의 특별한 비결은 스마트 절약입니다.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트 애플리케이션으로 할인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고 로컬 푸드 직매장을 활용하죠. 택배 대신 매주 한 번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는데 이게 운동도 되고 정보도 나눌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니어 공유 경제 시스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시니어 공구 클럽을 만들었어요. 김치 담글 때 배추 공동 구매하기, 명절 음식 나눠 만들기, 김장 함께하기 등이죠. 비용도 절약되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의 달인이 되신 분들의 특별한 비결을 공개합니다. 요가 강사로 유명한 김정희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5세에 처음 요가를 시작했어요. 당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중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권하셨지만 저는 자연 치유를 선택했어요.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요가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김 할머니의 시니어 웰니스 프로그램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아침형 생활, 새벽 5시 기상이 습관이 됐어요.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는 요가는 하루의 활력소가 됩니다. 바른 식사, 채식 위주의 식단, 폭식하지 않기. 저녁 7시 이후 금식이 기본이에요. 특히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죠. 꾸준한 운동, 격한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해요. 요가, 걷기, 스트레칭을 매일 조금씩 하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통합 웰니스 클래스입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함께 운동해요.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죠. 젊은 친구들은 우리에게 열정을, 우리는 그들에게 지혜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시는 박재현 할아버지 78세의 조언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관계, 둘째는 건강, 셋째는 목적입니다. 특히 목적이 중요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되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시련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한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